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one example부터. 자, one example of human intervention 하면은 인간의 개입들 중에 한 예시. 근데 무슨 인간의 개입이냐면은 현재 분사 modifying이 수식해주고 있어. 무슨 개입인지. 자, modify 수정하는 거야. 22강에 3번인데 137페이지야. 자, 뭐를 수정하냐면은 the character of Savannah, 사바나라는 그 지역 있잖아, 그치? 거기에 특징을 바꾸는 인간의 개입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바나의 그런 특징을 바꾸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개입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의 개입들 중에 한 예시가 이제 이 글의 주된 내용으로 나올 거야. 그게 뭐를 통해서냐면은 그들 인간의 영향력을 통해서라는 거야. 어디에 가하여지는 인간의 영향력이냐면 온 사바나 드웰링. 드웰링이 이제 접미사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뭐에 서식하는 이란 뜻이야. 드웰이 리브랑 똑같은 뜻이야. 자, 그래서 사바나에서 살고 있는 포유류,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애들에게 가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개입이 이렇게까지 사바나의 특징을 바꿀 수 있다고? 그걸 예시로서 하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인간은 이제 뭐냐면은 왓입니다. 자, 왓이 뭐냐면 what is known as a keystone species. 여기 대의가 인간이 아니라 코끼리네, 그치? 여기 이제 코끼리. 자, 코끼리는 이제 뭐라고 알려진 왓이냐면은 핵심종, keystone species, 핵심종이라고 알려진 것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왜 핵심종으로 알려졌지? 왜냐하면 코끼리들이 have a strong effect,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어디에? 많은 많은 환경이라는 양상 속에서 코끼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which they live, 그 코끼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코끼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코끼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야. 알겠지? 문법 하나 보자면은, 자, 여기에 what이 나왔어. 자, what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그리고 뒷문장도 불완전한데 여기 지금 주어가 없네, 그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스위치는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엘리펀트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굳이 따지면 복수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대시나 위치가 아닌 what으로 나왔던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they diversify. 자, 코끼리들은 diversify, 다양화시킵니다.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을 다양화시키는데, 자, 무슨 생태계를 다양화시키냐면 which they occupy and create a mosaic of habitats by browsing, trampling and knocking over bushes and trees 하면은, 자, 그들이 점령하는 생태계를 다양화시킨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다양화시키는 거야. 자, 뭘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다양화시키지? 잠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는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그치? 완전한데 여기 위치가 오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 위치의 범위를 다시 조정을 해서 occupy까지만 딱 끊어주는 거야. 알겠지? occupy 뒤에는 무엇을 점령하는지 목소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앞에 에코시스템 선행사 있고 뒤에는 목적 없으니까. 알겠지? 자, 코끼리들이 점령하는 생태계를 다양화시키며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병렬구조 돼야 돼. 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그 생태계, 이제 서식지에, 헤비테츠, 서식지에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모자이크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가릴 때 모자이크를 쓴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 모자이크는 되게 모호한 형태잖아, 그치? 모호한 형태야. 이렇게 약간 픽셀화 시켜가지고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모자이크잖아. 여러 가지 픽셀이 모여가지고 약간 이거 모자이크를 어떤 뉘앙스로 해석해주면 되냐면 뒤섞여 공존하는 모습으로 해석해주면 돼. 알겠지? 약간 짬뽕된 상태? 그래서 서식지에 뒤섞여 공존하는 모습을 코끼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지. 코끼리가 한 서식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은 이 그 서식지에 뒤섞여 공존하는 모습을 만들고 만들기까지 한다는 거지. 뭐함으로써? by browsing, 뜯어먹음으로써. 그리고 풀을 뜯어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trampling, 짓밟음으로써. 그 다음에 쓰러뜨림으로써. 뭐를? 풀숲과 나무들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코끼리도 엄청 쿵쾅쿵쾅 거리잖아. 걔네들이 뭐 이렇게 이제
덤불 아니면은 풀숲 그리고 나무들을 뜯어먹고 짓밟고 쓰러뜨림으로써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식지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알겠지? 뒤섞여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거는 서식지의 다양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코끼리들은 또한 스프레드, 전파시킵니다. 씨앗들을. 자,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ir eating and defecating habits 하면은 이제 그들의 먹는 습관, 그 다음에 defecate, 배설하는 습관. 자, 씨앗을 먹고 이제 배설해서 그 이제 나오게 하면 씨앗을 거기서 새로운 그 씨앗에 그 식물이 자라겠지. 그럼으로써 씨앗을 전파시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전파하고 또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야. 자, 아니면은 create, 만들어내는 거야. 무엇을? 물 웅덩이를 모함으로써 by wallowing 함으로써, 뒹굴므로써. 코끼리도 엄청 무겁잖아. 얘네들이 그 땅에 뒹굴면 어떻게 돼? 이거 웅덩이 생기지, 그치? 거기에 이제 빗물이 쌓이고 하면 물웅덩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이거 재창조하는 코끼리들이. All these rules 이렇게 지금 코끼리의 역할들 뭐 이제 헤비테츠에 모자이크를 만든다던가 뭐 씨를 전파한다거나 아니면 물웅덩이를 만든다던가 하는 이런 코끼리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이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점이 있냐면은 다른 종들에게 이점이 있대. 결국에는 코끼리들이 막 흉폭하게 막 지 맘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다른 생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구나, 그치? 그런데 conversely 반대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인간의 간섭이 하고 prevent from ing 나오는 순간 이거 못하게 한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치? 인간의 간섭이 코끼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그들의 서식지 within 내에서 moving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곳 아니면은 이제 lead 이끄는 거야. 꼭 인간의 간섭이.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간섭이 주어고 프리벤츠가 첫 번째 동사, 리즈가 두 번째 동사야. 그래서 인간의 간섭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그 코끼리의 숫자의 결과를 이끄는 거야. 근데 어떤 숫자지? Exceeding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savanna. 사바나의 carrying capacity, 수용력을 exceeding, 초과하는 코끼리의 수치의 결과로 이끈다던가. 그러니까 코끼리를 뭐 어떻게 통제를 해가지고 뭐 개체수를 엄청 늘리는 거야. 사바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그러면은 their effect, 코끼리들의 영향력은 can be 뭐가 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재앙적일 수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자연의 순리대로 계속 맡겨놓으면은 코끼리의 이런 모든 역할들이 다른 종들에게 베네피시를 했는데, 근데 인간이 조작하는 거야. 인간이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은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코끼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코끼리들의 개체수를 미친 듯이 늘려놓잖아. 사바나가 수용하는 수용력을 초과하는,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개체수를 늘리잖아. 그러면은 코끼리의 영향력이 환경적으로 이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퀄리 읽어보자. 자, 이와 동등하게 만약에 인간이 줄이는 거야. 코끼리의 숫자를 반대로 줄이는 거야. 이번에는 아까 늘렸는데, 자, 어떻게 줄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바나의 어떤 부분에서 코끼리의 개체수 확 줄여버려. 그러면 사바나가 아마도 덜 다양화가 되겠지. 아까는 코끼리 덕분에 이제 막 헤비터치가 다양화가 됐다 그랬잖아. 그럼 이번엔 반대로 다양화가 덜 되겠지. 그리고 덜 개방적이게 되겠지. 코끼리가 막 이렇게 막 뒤집고 막 뒤섞고 안에서 다양화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아까 코끼리가 만들었던 물웅덩이, 이거는 뭘로 채워지겠어? 코끼리가 이제 개체수가 부족해가지고 물웅덩이를 더 만들지도 못하고 유지시키지도 못해. 그럼 이거 진흙으로 덮여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른 종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인간의 개입은 안 좋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냅둬라. 뭐 코끼리를 인위적으로 개체수 늘려도 안 좋고 줄여도 안 좋고, 알겠지?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냅두는 게 좋다. 인간의 개입은 별로다라는 글인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질문 있어? 코끼리가 물웅덩이를 만드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왔지, 그치? 코끼리들이 이제 뭐 씨앗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물웅덩이를 유지하거나 있는 거 계속 유지하거나 물웅덩이로 계속 존재하게, 아니면 물웅덩이를 새로 만들거나. 왜 어떻게 만들어? 뒹굴므로써.
그러니까 땅바닥을 뒹구면 코끼리가 엄청 무겁잖아. 그러면 이게 파이겠지, 땅이. 그러면은 언젠가 비가 올 거 아니야. 그 파인 곳에 물이 쌓이면서 이게 무릉덩이가 되겠지. 근데 코끼리가 계속 이제 적당한 개체수로 있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무릉덩이가 되게 유지를 해줄 거야. 계속 거기서 문지를 거잖아, 그치? 그런데 개체수가 부족하면은 이거 무릉덩이에서 이제 문질러줄 코끼리가 부족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진흙으로 가득 찰 거 아니야. 무릉덩이가 있는 것도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코끼리 덕분에 무릉덩이 있는 것도. 근데 이게 또 진흙으로 메워지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무릉덩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태계에게 harmful, 위험할 수 있는 거지. 씨앗도 전파 못 시켜줘. 그리고 나무랑 이제 그 덤불들 이렇게 쓰러뜨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양화시키지도 못해. 코끼리가 부족하면. 많아도 문제야. 사바나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코끼리 개체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환경적으로 재앙적인 거지. 이게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아. 그냥 인간의 개입을 하지 마. 이런 얘기야, 그냥. 또 질문 있어? 그러면은 넘어가서 여기 주제를 한번 봐보자. 코끼리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핵심종으로서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을 형성하며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개체수가 늘어나게 하든 줄어들게 하든. 자, 서론 보면은 인간의 개입은 코끼리의 개체수를 변화시키고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의 개체수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그러면 안 좋다는 소리야. 그것에 대한 예시로 딱 집어서 코끼리 예시를 든 거지. 그래서 인간이 코끼리한테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다 개입할 거 아니야. 동식물들에게. 그 중에 한 예시로 코끼리의 예시만 지금 여기 설명이 된 거야. 자, 코끼리는 사바나에서 핵심종으로 여겨지고 있어. 얘네는 이제 식생을 파괴함으로써 서식지의 다양화를 형성하는 거야. 여기서 모자이크는 다양화라고 해석해주면 돼. 이게 코끼리가 이제 식생 파괴한다고 해서 안 좋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서식지가 다양화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씨앗을 퍼뜨릴 수 있어. 먹고 배설함으로써. 그리고 무릉덩이를 유지하거나 생성할 수 있어. 이거 다른 종들한테 유익하대. 근데 인간이 코끼리 수를 감소시키면은 다양성이 줄어들고 개방성이 줄어들고 무릉덩이가 없어지겠지. 유지가 되어질 수 없어. 코끼리 수가 증가해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감소시켜도 안 좋다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종이 해로운 거지. 그래서 코끼리, 즉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핵심종은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균형이 붕괴되니까 개입하지 마라 라는 글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내용적으로 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 여기 23강에 이거 하나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해보자. 자,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대. 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to note about momentum. 자, 모멘텀은 밑에 보니까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량에 대해서 노트,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띵이 주어고 동사가 is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띵이라는 선행사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운동량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뭔지 그게 주제가 되겠네. 다음에 바로 주제가 나와. 자, since motion은 움직임이야. 자, 움직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since 상대적이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are relevant 하면은 오로지 관련 있는 자, 상대적인 velocity 속도. 자, 상대적인 속도가 are relevant 유의미하다는 거야. 관련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움직임은 상대적이야. 항상 달라져. 그래서 오로지 상대적인 속도만 유의미하다.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네.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 사실은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든 속도는 are relative, 상대적이래.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는데 원래 속도라는 게 다 상대적이래.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 Thus, 그래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자,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reckon, 생각합니다. think, 생각합니다.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속도를 생각하냐? 지면을 기준으로, 그라운드, 땅을 기준으로 속도를 생각한다는 거야. 자, 즉 그게 무슨 속도인데? The velocity of the earth, 지구 그 자체의 속도. 그 지구 그 자체의 속도는
잠깐만. 하고 이제 동사가 does not matter로 나왔네. 지구 그 자체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matter은 중요하다는데 does not으로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구 그 자체, 지구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거에 대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There is a true story. 진짜 진정한 진실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프랑스의 그 파일럿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가 있대. 근데 언제 파일럿이야? 월드 워 세컨드. 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의 파일럿인데 그게 무슨 파일럿이야? 지금 주간대 후가 파일럿 꾸며주고 있지. 자, 주간대 후가 파일럿을 꾸며주고 있어. 어떤 파일럿이냐면은 who stretched his hand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자, 그가 자신의 손을 스트레치 뻗었대. 어느 쪽으로 뻗었냐면은 그의 작은 비행기의 창문 쪽으로 손을 뻗은 거야. 창문 바깥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and caught. 잡은 거지. 뭘 잡았어? 불렛, 총알을 잡은 거야. 그런 썰이 있었대. 세계 2차 대전에. 근데 그게 진짜 실화라는 거야. 트루 스토리. 어떻게 지금 총알 엄청 빠르잖아, 그치?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총알을 잡을 수가 있지? 비행기 안은 아니지? 비행기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총알을 잡을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실화지?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The velocity of the bullet, 그 총알의 속도는 must have been, 뭐였었음에 틀림없냐면은 똑같았었음에 틀림없어. 뭐랑 똑같았었음에 틀림없어?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그의 그 비행기의 속도만큼 속도가 똑같았으면 틀림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총알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비행기도 이렇게 가고 하면은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손 뻗어가지고 블렛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네. 그치? 그 얘기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must 조동사 뒤에 have pp 붙으면은 이거 무슨 목적으로 쓰인 거야? 왜 동사형이 아니라 have pp가 나왔지? 이거는 뭐냐면은 조동사 뒤에 동사형 나오면 간단하게 현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그 have pp 붙으면 과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과거를 후회의 뉘앙스로 얘기하거나 과거를 확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돼, 추측하거나. 근데 must는 확신의 정도가 50%야 아니면 강한 확신이야? 99%야? 99%니까 빼박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뭘 했었음에 틀림없어? 그 비행기의 벨로시티, 속도만큼 이 총알의 속도가 대략적으로 같았었음에 틀림없었겠지. 그러니까 잡았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냐면은 because a bullet slows down to such a velocity. 자, 이 총알이 원래는 엄청나게 빠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서서 가만히 봤을 때는. 근데 속도가 늦춰질 수가 있대. 어느 속도에서는? 자,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path. 자, 비행기의 패스, 경로의 끄트머리, 비행기 경로의 끄트머리로 향할수록 향하는 그 속도 있지. 향하는 속도에서는 총알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알겠지? 자, 비행기도 빠를 거 아니야. 비행기가 어느 경로로 가겠지? 그 끄트머리로 가는 그 속력일 때 그 총알도 이제 속력이 느려져 보인다는 거지. 이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이제 뭐 버스나 아니면 전철 같은 거 보면은 그 내가 타고 있는 버스나 전철 말고 그 상대방 버스 전철 있지. 그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얘네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약간 그런 원리로 생각해 주면 돼. due to 뭐 때문에? the action of air drag, 공기 저항의 힘 때문에, 공기 저항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비행기로 향하는 그 속도에서는
이 블렛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야. Since only relative. 자, 오로지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쌤이 강조했잖아.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치?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해. 그 블렛의 속도 엄청 빨랐겠지. 근데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블렛이 느려 보여서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블렛의 운동량은 was negligible. 무시할 만하다는 거지. 알겠지?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자, 아까도 말했잖아. 지금 그 운동량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거는 바로 뭐다?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블렛의 운동량은 무시할 만하다는 거야. 자, as far as 하고 비동사 pp 이렇게 나오면은 얘의 입장에서는 이란 뜻이야. 이 파일럿의 입장에서는 이 블렛의 운동량은 무시할 만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잡았던 거지. 그래서 he would have had a little problem. 그는 문제가 거의 없었을 거야. 뭐에 있어서? In catching the flat. 그 총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래서 없었겠지. 여기서 보면은 얘도 조동사 뒤에 have pp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약간 추측의 뉘앙스? 문제가 없었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 잡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have 뒤에 이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 있잖아. 거기는 쌤이 뒤에 무조건 이렇게 동명사 쓰라 그랬지. 왜냐? 전치사가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생략이 보통은 된 상태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안 된 상태로 in으로 나온 거야. 알겠지?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little problem이니까 문제가 약간 있었을 거란 소리야? 거의 없었을 거란 소리야? 약간? 아니지. 어가 없잖아. 어가 없으면 거의 없다. 알겠지? 없으면 거의 없다. 어가 있으면 약간 있다. 이 맥락상으로도 그냥 계속 블렛을 손쉽게 비행기 내에서 잡았던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거의 없었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 끝났는데 여기서 질문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블렛을 잡는 것, 총알을 잡는 것은 그것은 뭐에 달려있다? 상대적인 속력에 달려있다 라는 글이야. 그리고 여기 잠깐만, 뭐야 이거, 쌤이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설명해줄게. 여기 서분결은.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수업을 좀 오늘까지 할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 내일 수요일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 다른 과목?